자, 돈으리스탁 방송 시작합니다. 서울경제TV에서 했던 돈으리스탁 방송을 개인 채널을 이용해서 방송 시작합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자, 돈으리스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시청하고 계시는 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은 1번 눌러주십시오. 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1번 부탁드립니다. 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자, 1월 2일 돈으리스탁 오정모TV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1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이 참 쉽지 않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거래일도 하락으로 마감했을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첫 거래일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방향성을 알게 되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 이 시장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하락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방법을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대응 방법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락의 마무리 지점에서 적극적인 주식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하락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락 마무리를 9월 말에 잡아드렸고, 지금 2차 하락기를 맞아서 어느 지점이 하락을 마무리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를 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으리스탁 서울경제TV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제가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의 진단 원하시는 종목들 제가 진단할 때에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바라보는지 그 방법을 익히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시장 상황 체크해 드린 것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PCR 검사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전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왜 전부가 오르지 않았는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에서의 확진자 증거로 인하여서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종목들은 바로 나노엔텍, 랩지노믹스, 진시스템 바로 이런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들의 흐름, 앞으로의 향후 흐름 짚어보고, 그리고 다른 진단키트 종목들은 왜 못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단키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나노엔텍 이게 급등 후 눌림 패턴이죠. 급등 후 눌림 패턴, 이 패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들이.
나노현택이 여기서 상한가를 시현했죠.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갭상승한 다음에 눌렀단 말이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특히나 상한가를 시현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급등 후에 눌림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눌림이 주어진 다음에 어디서 다시 또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 후 눌림 패턴을 잘 보란 말입니다. 특히나 급등 후에 눌림이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자, 나노현택은 21선 부근까지였죠. 21선 부근까지. 때로는 급등 종목이 기준선에서 지지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상한가 말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21선이나 기준선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겠죠. 높게 올라간 주가가 이제 급등의 패턴을 이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5일선을 깨지 않습니다. 근데 나노현택은 여기서 5일선을 깼죠. 깨고 나서 이제 21선까지는 향해 가겠다라는 신호를 준 거죠. 21선 부근까지 온 다음에 거기서 또다시 급등이 나타납니다. 급등 후 눌림 패턴. 나노현택이 그러면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는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봉입니다. 나노현택의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 부분까지 왔죠. 1차적으로 왔고 또 구름층 상단을 또 도전하고 있죠. 주봉의 구름층 상단이 상당히 강한 저항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주봉에서 봤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 추세선에 거의 닿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현택이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에는 제한점이 있고 그리고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는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노현택은 주식수가 2600만 주, 그리고 재무구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는 재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 대표 종목들은 SD바이오센스, 휴마시스, 수전텍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 종목들이 오늘 진단키트 관련한 대표 종목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노현택이 오늘 16%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이제 랩지노믹스. 자, 랩지노믹스가 어디까지 올랐냐면 구름층 상단까지 왔어요. 이거는 VIP방 종목이었습니다. 정의원방 종목이었는데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왔어요.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랩지노믹스가 이 구름층 안으로 종종 들어오죠. 몇 번씩 들어왔어요. 그런데 121선까지 오지 않았죠. 제가 안내드렸던 매도가가 얼마였습니까? 6750 전후한 자리였죠. 6750 부근에서 한번 끊자라고 했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자. 그리고 절반은 남겨놓고 있다가 121선에서 오면 나머지 절반 던지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여기가 이제 6980원 이런 자리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오늘 기관이 좀 담았어요. 오늘 기관이 담았는데요. 외국인의 매물을 기관과 기타 법인이 담았죠. 랩지노믹스는 하나의 이슈가 더 있죠. 진단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클리어랩을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클리어랩을 인수한다는 것, 미국의 클리어랩을 인수한다는 것은 미국 시장 진출 플러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리어랩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미국 시장 진출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의 수출, 품목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랩을 인수한다는 것은 포털을 인수하는 거나 같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관문을 인수해서 관문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랩지노믹스를 중심으로 또 클리어랩을 인수해서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품목을 확산시키는 거나 또는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또는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포털입니다. 포털. 그래서 클리어랩이 바로 의료기기나 진단키트를 확산시키는 포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클리어랩 인수도 의미 있는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 번 더 랩지노믹스 마무리하자면 추가 상승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 상승이 남아 있다는 거. 일봉상에서 120선까지.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세 개의 저항이 딱 붙어 있죠.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되겠죠. 여기선 두 개의 저항이 있어서 강하게 부딪혔고 이제 다음 상승할 때 추가상의 상승은
7,500원부터 7,900원이 남아있고, 그리고 올해 갈 수 있는,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는 9,600원대입니다. 랩지노믹스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매도하고 또 주워 담고 또 그 다음 상승 기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도에는 무려 1,0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1,000억대. 재작년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는 한 800억대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좀 낮아지겠죠. 진단키트 수요가 줄어드니까. 근데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클리어랩 인수에 대한 재료가 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인 시스템. 지인 시스템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은 상승을 했어요. 분자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24%나 급등하고 윗골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안내드리는 것은 주가가 향해 갈 때에 이평선만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만 보게 되면 241선 안착이라는 것이 보여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 여기 왔었죠. 이평선만 보면은 그러는데,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일목균형표에 이 평평한 자리, 그런 좀 평평한 자리가 매물대로 안내드렸죠. 캔들이 가는 가운데에서 캔들 상에서는 없는데 왜 왼편까지 봐야 되느냐? 이게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매물대냐면, 이 평평한 구름층은 선행 스팬 2로 앞서 거래되었던 거래의 흔적들, 특히 선행 스팬 2는 52거래일 그리고 26거래일의 합산이죠. 52거래일과 26거래일의 합산이에요. 그래서 52거래일 전에 또 26거래일 전에 거래되었던 그 매물이 앞으로 그려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매물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 매물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 여기의 매물이 또 앞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퐁당퐁당이죠. 바로 그런 매물대가 있어서 오늘 여기 매물대에 부딪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인 시스템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윗꼬리도 길게 달았죠. 그리고 제가 진단키트 대표 종목인 휴마시스, 이 종목이 못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바통을 터치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이제 이 자리 오죠. 이 자리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내일장에 혹시라도 하락을 하면 휴마시스는 잡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오늘 22억을 샀어요.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샀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샀죠. 5% 빠지는 가운데서 샀단 말이에요. 내일 말이죠. 휴마시스가 가격대 12,750원, 12,800원 이런 데 오면은 잡아야 될 겁니다. 아마 휴마시스는 잡는 게 좋을 겁니다.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연결해 볼까요? 저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저점 연결 추세선에 닿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 진단 키트에서 이런 수젠텍도 뭐 중대형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죠. 500억대의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지 않습니까? 중형 이상으로 보자고요. 시가총액 1,500억대인데 수젠텍도 괜찮고, 그리고 시젠도 마찬가지. 휴마시스 시젠은 조단이니까 1조 3천억이니까 중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형주 이상의 시젠 괜찮고, 그 다음에 SD바이오센서도 휴마시스와 비슷한 자리에 도달하죠. 바로 여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지인 시스템은 왼편에 있는 구름층이 저항이 되었다면, 휴마시스와 SD바이오센서는 아래 있는 구름층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바통 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중소형인 나노인텍과 지인 시스템이 고점에서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중대형 쪽에 이런 진단키트가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 2조 9천억이죠. SD바이오센서 3조 가까운 상황. 휴마시스는 4,500억, 그 다음에 시제는 1조 3천억. 이러한 좀 무거운 종목들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급상을 볼 때 휴마시스가 제일 나아 보이죠. 휴마시스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56억을 담았어요. 한번 휴마시스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내일장에서 휴마시스 한번 기대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산소 호흡기가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 내용이 나오면서 산소 호흡기 관련 종목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산소 호흡기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메가ICS, 메디아나, 한국라이프케어.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메가ICS 보겠습니다. 자, 메가ICS 역시 급눌 패턴이죠. 아까 나노엔텍 제가 급눌 패턴 말씀드렸는데요. 급등 후에 눌림이 어디까지 발생하느냐? 나노엔텍은 기준선 깨고 21선 부근에서 지지받았죠. 근데 메가ICS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선 지지죠.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차이느냐? 메가ICS는 앞서서 한번 급등을 했고 약간 횡보성, 그 다음에 급등. 그래서 이 급등 패턴을 보여줬을 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차이냐면 급등의 패턴이 한 번 나타났을 때는 눌림이 크게 나타나면 기준선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메가이시스는 급등이 두 번 나타났죠.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급등이 두 번 나타났다. 두 번 패턴, 한 번 나타났고 쉬었다가 두 번째 이렇게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패턴은 기준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주가를 자주 관찰하다 보면 이런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 눈에 띄는데요. 우리 상속세통님, 엘리님, 역전인생님, 여행님, 미미니님, 여행님, 이재현님, 비천님, 규동희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미미니님은 이름이 바뀌셨나요? 원래 처음부터 미미니님이었나요? 아니면 호봉 미니미님이신가요? 예, 산정님 반갑습니다. 베리청님 보고 계세요. 이 방송을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 히야부자님 감사합니다.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그런 분석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미니님 짱별님이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비천님은 선미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써니캐님 감사합니다.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해안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장현님 감사합니다. 예, 급등하는 종목들을 어디서 잡는가? 급등할 때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양봉햇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를 드린 겁니다. 지금 메가ICS가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 보자면 주봉에서 보는 게 좋은데요. 다니엘님, 도도엘님 감사합니다. 규동이님 휴마시스, 네, 셀트리온과 진단키트 계약 해지에 대한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휴마시스의 진단키트 루트가 셀트리온을 통한 미국 진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지지가 가능한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좀 저점을 지지받고 반등하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휴마시스는 짧게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메가ICS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메가ICS가 여기서 저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하는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파동으로 보겠습니다. 파동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밑에서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여기까지 올렸죠. 여기까지 올리고 눌렸죠. 길게 보면 이게 1차, 2차 파동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렸죠. 그러면 제가 빨리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빠른 계산이 필요하다. 높이를 계산하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높이를 한번 볼게요. 계산기가 필요하죠. 왜 파동에서의 계산이 필요한가? 3파동이 세 번째 파동이 제일 제가 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5890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이 3825, 5890, 3825. 5890 빼기 3825죠. 2065죠. 2065. 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65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7780, 7780, 5200, 5200이죠. 자, 어떤 게 더 깁니까? 예, 연희님 반갑습니다. 앞에 게 길어요? 뒤에 게 길어요? 지금 메가CS 높이를 계산했을 때 앞에 높이가 길어요? 아니면 뒤에 높이가 길어요? 이 높이와 이 높이를 계산했습니다. 자, 앞에 게 깁니까? 뒤에 게 깁니까? 뒤. 규동이님 뒤. 또 어떤 게 길어요? 또 규동이님 말고 다른 분 시청하시는 분 앞이 길어요? 뒤가 길어요? 예, 튜브정님 뒤. 필승님 감사합니다. 뒤가 길죠? 이 뒤가 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정말 비싼 걸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싼 거예요. 왜 비싸냐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지수는 파동을 잘 지킨다 그랬죠. 1, 2, 3, 4, 5. 종목은 좀 틀리기도 하지만 종목에서는 응용만 하는 거예요. 응용. 파동을 응용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응용을 하느냐. 지수는 정상 파동이 이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파동이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자, 제가 다우지수를 볼 때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다우지수를 봅시다. 자, 다우지수를 보고서 파동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다우지수가 여기서 1파, 2파, 3파, 3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파동이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파동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보는 부분이에요. 보는 부분. 보는 부분인데 파동이 남았나 안 남았나 체크할 때 파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파동과 이 파동의 길이를 재보고 뒤에 파동이 길면요. 아, 상승 파동이 남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서경에서 지금 도너리스타 다른 분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서경 씨 지금 실시간 유튜브 도너리스타에 이제 이주연 씨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제 의사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 편성 때문에 편성 그 편성을 달리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서경 실시간 유튜브에 오사무엘님 필요합니다. 오사무엘님이 정말 좋아요. 막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게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의사와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뭐 더 좋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세요. 제가 이 다우지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수는 파동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앞서서의 이 파동과 뒤에 길게 나온 파동, 이 두 개의 파동에서 뒤에 게 길단 말이에요. 뒤에 게 길면요.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냐면 상승 파동이 하나 더 남았구나. 그래서 상승 파동 오잖아요. 전고점을 넘는 상승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다룰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메가CS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쟀을 때 뒤에 게 길다 그랬죠. 그럼 어떨 때 유용하냐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잘못 샀죠. 고점에 물렸어요. 물렸는데 파동이 길이를 재니까 여기가 길어. 그러면 파동이 연장되면서 이게 세 번째 파동으로 긴 파동이 되고 눌렸다가 이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파동의 길이를 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양봉이설님. 평단 7070이신데 버텨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매도하냐? 바로 이 전고점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고점을 훨씬 넘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다우지수 지수를 보여드렸듯이 더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1, 2, 3. 소파동으로서 여기서 눌림 모기 이렇게 갔다 그랬죠. 눌림 이후에 바로 전고점만 뚫고 살짝 올려놓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고점만 살짝 높이고 빠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쌍봉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항에 대해서 안내드리죠. 이평선 60, 120, 240,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의 선앤스펙 1, 2, 구름층, 그 다음에 기준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쌍봉, 네 번째 삼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릿수 저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매물대 저항, 일곱 번째 피보나치 비율대로 이렇게 7가지 저항 안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쌍봉. 근데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예, 파동의 근거상. 물론 종목이 개별 종목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수는 잘 맞습니다. 지수는. 지수를 통해서 상승이 더 남았는지 또는 하락이 더 남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파동을 근거로. 그래서 파동과 일목균형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배워버리면요. 주식시장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메가CS는 전고점인 7780 부근에서 대응을 하시라. 쌍봉에서 대응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디아나 한컴라이프케어. 자, 메디아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는 두 가지죠. 메디아나는 산소호흡기, 심장박동기. 오늘 시가가 7%, 8% 높게 떴죠. 높게 떴는데 왜 이런 패턴을 보여줬냐면, 자, 산소호흡기 이슈로 메디아나를 띄웠어요. 이렇게 뭐 뉴스라든지 또는 그런 찌라시 같은 데서. 근데 메디아나는 산소호흡기와 밀접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메디아나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환자 감시장치와 제세동기 제조죠. 제세동기. 이게 제세동기가 심장박동기입니다. 심장박동기. 물론 산소호흡기 일부를 하긴 하지만 환자 감시장치와 제세동기가 주 제조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는 메가CS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갭상승에서 크게 눌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메디아나가 오를 수 있는 이슈는 바로 제세동기, 심장박동기다. 심장박동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CU메디칼. CU메디칼은 무방이나 정연방이나 계속해서 제가 안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CU메디칼도 사실 갭상승에서 움직였죠. 그렇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1선 깼다라는 거. CU메디칼도 심장박동기입니다. 제세동기. 심장박동기 관련해서는 CU메디칼과 메디아나 꼭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디아나는 다음 이슈를 기다리자. 눌리더라도 어디선가 잡아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메디아나는 정부 정책 관련 종목이에요. 심장박동기 공급이 확산되는 이슈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심장박동기. 그래서 메디아나는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는 게, 메디아나는 이 구름층 상단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디아나 참고하십시오. 눌림목에서 공략할 만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컴라이프케어 보겠습니다. 자, 한컴라이프케어도 한컴라이프케어가 하는 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호흡기부터 시작되죠. 호흡기, 헬멧, 장갑, 장화, 소방장비, 공기호흡기, 구조장비. 구조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산소호흡기 하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메가CS와 한컴라이프케어. 한컴라이프케어가 오늘 7%까지 오르다가 눌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인위적인 눌림 같아요. 한컴라이프케어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이슈냐, 재난과 관련해서 재난
재해 대책에 대한 것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소방 장비 그리고 지능형 CCTV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소방 장비가 들어갈 거예요. 한컴 라이프케어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부 정책 관련 종목이에요. 오늘 7% 급등하고 눌렸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 연결선까지는 언젠가 올 것이다 라고 보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잘 기억하십시오. 메디아나나 한컴 라이프케어는 기억하라. 메가ICS는 전고점을 도전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종목들 올려준 종목들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분도 인사 남겨주시죠. 인사하시죠. 자,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목 의뢰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일단 V방에서 먼저 올려뒀던 종목들 디모와 572원에 10%. 그 다음에 알테오젠 데모 규동이 알테오젠 데모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그다음 콘텐츠 중앙 현대에버다임 한원시스템 에이스테크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이게 V방에서 의뢰하신 종목. 그 다음 무방에서 올려준 종목 LNF 로보로보 인콘 대유 에이텍 나노 CMS 히다리 스튜디오 신성 ENG 그리고 CI테크 JW 홀딩스 디지털 조선 다음 KT 모닝 IPS 이수화학 서브 T&D 자 이렇게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와 572원에 10%. 자, 디모와부터 보죠. 자, 디모와는 아바타2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눌렸는데요. 자, 아바타2가 지금 영화관 상영을 하고 있죠. 이 종목은요. 대주주가 비비안입니다. 대주주 비비안이죠. 비비안이 30%를 갖고 있습니다. 디모아가 주로 하는 사업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유통 그리고 브랜드 사업 회사인 어반에이지 흡수합병 이렇게 나와 있죠.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하여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영상과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왔죠.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수익도 상당히 이익도 잘 거두고 있습니다. 65억 정도의 영업이익, 78억도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돼요. 저평가된 기업이죠. 지금 주가의 하락은 과도한 매물인데요. 과도한 매물인데 매도의 주체나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주가를 누군가의 손에서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킨다는 거, 이것은 개인의 작품이 아니죠. 누군가가 누르면서 매집하는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크게 무너질 만한 회사는 아니다. 디모아가 주봉에서 보게 되면 1, 2, 3로 빠졌죠. A, B, C로 빠졌어요. 이제는 저점을 거의 완성하는 패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저점 있죠. 이 저점이 외바닥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저점을 깰 것을 예고하고 상승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재상장하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외바닥으로 한 번만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하고 또 빠진다는 거예요. ABC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ABC가 마무리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디모아는 또 모아가야 될 가격대가 아닌가. 현재는 하락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그럼 반등이 어떻게 되느냐. 반등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봐야겠죠. 고점 추세 그리고 상승이 만나는 장목,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60선 자리입니다. 60선 자리가 1차 저항이 되겠죠. 이 자리가 딱 저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저항 자리는 바로 550원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저항은 얼마냐? 1차 저항은 515원, 1차 저항 515원, 2차 저항은 550원. 이제 하락은 마무리되는 관점으로 보고, 더 하락을 해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를 그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죠. 700원권까지.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안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남겨놓고 눌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가야 될 최종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1차 515, 2차 550, 3차 700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모 11,26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데모가 이게 말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때문에 올렸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또 네옴시티. 자, 네옴시티의 대장이 이제 한미글로벌이었어요. 이제 한미글로벌 보세요. 여기까지 올려놓고 A, B, C죠. 한미글로벌도 이제 거의 하락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럼 데모는 두 가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예요. 자, 데모가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십시오. 길게 뽑은 자리가 세 번째 파동으로 길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눌렸을 때 하나가 더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상승 파동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살짝 뺐다가 올려버렸죠. 그리고 1파, 2파의 움직임이 좀 달라요. 원래 그 차트 흐름상 2파에 좀 조정이 길었다 그러면 4파는 짧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2파가 짧게 나오면 4파가 좀 지저분하게, 여기서 이제 소파동이 있겠죠. 이런 지저분한 소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쏘는 이게 파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모가 여기서 1, 2 만들고 이렇게 3파를 쏘고 살짝 눌리고 4, 5파 딱 이렇게 정상 5파동을 마친 것처럼 보여지죠. 물론 파동이 연장되려면 다시 고점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조정파는 세기업 파동입니다. 세기업 파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1, 2, 3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란 말이에요. 조정파동이 3파동으로 나와야 조정파동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파동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이런 파동 연구를 하게 되면 주가의 흐름을 전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정상파동이 조정파로 나오게 되면 상승도 빨리 나오면서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조정파동의 3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5파동이 나와버리잖아요. 5파동이 나와버리면 이건 조정파동이 아니라 그냥 반등도 짧게 나오면서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런 가능성을 두고 염두하십시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목표를 어디 두고 대응이냐면 여기 이제 박스를 두고서 반등의 목표를 짧게 14,700원부터 15,000원 사이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1,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아직 수익권인데요. 선배님 이거를 대응하실 때 지금은 이제 이 60일선을 깨고 이제 오늘 아래 꼬리를 좀 달았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면 이게 60과 120 사이에서의 그 반등을 조율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깨면은 이평선 기준으로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120선을.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중간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등의 목표를 너무 높게 보지 말고 14,700원부터 15,000원 사이로 보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술 투자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기술 투자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우리 기술 투자와 비덴트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럼 하락을 마무리 지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락을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 짓는 저 자리를 볼 때에 바로 구름층 평평한 자리, 이런 자리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왔지 않습니까? 오늘 왔어요. 오늘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횡보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월봉에서는 구름층 하단을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빠진다 해도 월봉에서는 이제 저점 잡는 자리가 이제 거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손질은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월봉에 이 120일선까지 하락해주면 여기서는 많이 담아야 돼요. 우리 기술 투자에 앞서서 보여줬던 자리, 여기 120일선 보이시죠? 거기서 아래 꼬리 달고 확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또 지지가 되는 자리예요. 2,700원 정도로 보이죠? 2,700원, 2,800원 자리.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바닥을 잡고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혹시 몰라요. 2분기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7,000원 부분까지도.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7,290원에 우리 유진님 사셨는데요. 비자발적 홀딩이죠. 네, 비자발적 홀딩.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홀딩을 해서 7,000원대입니다. 7,000원대. 7,000원대. 7,000원부터 7,300원. 7,000원부터 7,300원 사이에서 매도 대응하십시오. 올해 잘하면 올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자산주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도 안 좋았습니다.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를 7,000원 부근으로 잡고 대응하자. 6990이 되겠죠? 자릿수 저항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진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습니까? 유진님 듣고 계신가요? 혹시 유진님 계신가요? 자, 들으신 분들은 진단 종목 선언 잘 받았다. 자기 종목 해당되는 종목 진단이 끝나면 이 종목 상담 잘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중앙인데요. 자, 드라마 콘텐츠 관련 종목이죠. 자, 콘텐츠 중앙이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것은 이제 드라마 영화 관련하여서 오른 거죠. 어떤 드라마였을까요? 콘텐츠 중앙이 이렇게 상승했던 게 영화인가요? 자, 영화 및 방송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극장 운영, 방송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영화관 관련해서 영화가 이제 영화를 많이 시청하게 되면서 콘텐츠 중앙이라든지 또 CJ, CGV, 쇼박스 이런 종목들이 함께 올랐다가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콘텐츠 중앙만 보지 마시고 대표 종목인 CJ, CGV를 볼까요? 자, CJ, CGV 차트 비슷하죠? 같은 흐름이죠. 갔다가 상승했다가 눌리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근데 잘 보세요. CJ, CGV가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반등했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종목이 해당 종목이 어떤 다른 대장주보다 2등주나 3등주라 그러면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쇼박스도 볼까요? 쇼박스도 비슷하죠. 급등 후에 눌렸죠. 눌렸는데 쇼박스는 조금 더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쇼박스는 여기서 들어갈 만하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저점 이렇게 삼봉 지지와 하락이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주에 딱 좋은 자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차트를 보십시오. 쇼박스와 같은 차트가 많을걸요? 여러분의 보유 종목, 개별 종목 보세요. 쇼박스와 같은 이런 유형 아닙니까?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구름층 하단 여기까지 오는 이런 패턴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는 한번 받을 자리입니다. 받고 이런 자리에서 이게 어떤 패턴이에요?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죠. 컵 위드 핸들 손잡이 패턴.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매도 목표가가 되는 것처럼 콘텐츠리 중앙도 마찬가지다.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인데 쇼박스만큼의 하락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락으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항 매도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 그 아래로 빠지지 않고 여기서 지지받는다. 61선 지지받는다 그러면은 이제는 쌍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여기서 매도를 놓치셨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놓쳤다 그러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전고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왼편에 보이는 구름선 상단 이렇게 대응해 좋겠죠. 여기 241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매도 포인트는 34,900원, 2차 매도 포인트는 37,6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아까 제가 데모를 해드렸죠. 현대에버다임이나 데모나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왜 제가 데모를 거기서 지지 가능성으로 말씀드렸냐면 현대에버다임과 데모를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버다임이 241선 부근에 다가왔죠. 두 개가 쌍으로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지받을 자리에 현대에버다임이 왔다는 것 때문에 데모가 굳이 더 하락하지 않고 거기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대에버다임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때 2차 저항이 여기고 2차 저항이 여기 되는 거죠. 현대에버다임은 여기 8,500원 부근. 제가 어떤 자리 부근이라 그러면 그 자리 한두 호가 아래에서 대응하시기 좋아요. 그 다음 2차 저항 라인은 9,150원짜리죠. 8,500원, 9,150원 이렇게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손해라도 절반은 8,500원 부근에서 한번 끊고 나머지는 9,200원 부근에서 9,150원, 9,200원 부근에서 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까 데모에서 알려드렸듯이 조정의 파동은 세 파동으로 나오는 게 좋다고 했죠. 자, 그런데 파동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그쵸? 소파동이 9파동은 나왔어요. 3579거든요. 3579. 조정파동이 3파동으로 나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3파동으로 나와야 상승도 가뿐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길어버리게 되면 또 상승했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해버다임은 1차 여기 8,500원, 2차 9,200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대응하실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호호님 아시겠죠? 다음 네, 선배님 잘 들으셨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한원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한원 시스템 9,100원대에서 5% 비중 5%. 자, 한원 시스템이 자동차 부품 대표 종목인데요. 저평가예요. 61선 부딪혔죠. 그다음 61선 타고 가죠. 길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매도 목표가를 얼마 잡아야 되냐면 9,170원. 9,150원에 사셨는데 거의 본전에서 빠져나오시겠네요. 한원 시스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담고 있어요. 기관은 한 달 동안 100억 담았어요. 100억. 한원 시스템이 장사를 잘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3천억대 영업이익. 시가총액 4조인데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9,170원. 여기를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아쉬우면 9170, 9500 반반씩 나눠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알고 싶다님, 우리 재현님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는 5G 관련 종목인데요. 5G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같이 움직였어요. 에이스테크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대표 종목인 KMW,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다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네, 재현님, 네, 잘 들으셨죠? 9170, 9500이에요. 꼭 두 개의 자리 기억하십시오.
KMW가 여기서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죠. 자, 에이스테크가 비슷한 움직임이었어요. 다 5G와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럼 파동을 근거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상승하면은 눌림목이 하면 한 파동이 남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종목 메가이시스로 안내드렸죠. 그 다음에 나노엔텍과 나노엔텍은 상승 큰 상승이 나타나서 조정이 21선까지 하나의 상승으로. 그 다음에 메가이시스는 급등이 2번 나타났죠. 급등이 2번 형태로 나타나면 지지받는 자리가 기준선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안내드렸죠. 자, 에이스테크를 보세요. 한 번 급등, 눌림, 그 다음에 2번 급등. 그래서 급등이 2번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눌림목이 기준선 부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근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개의 급등, 이거는 100%라는 건 없지만 제 경험칙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칙상 한 번 급등 후 눌림, 2번 급등 후 눌림 나타났을 때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더라라는 것이 제 경험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리 6450 자리 매수가 7820인데요. 그럼 다음 상승이 나타났을 때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241선 부근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를 8450 두마리 형님 8450으로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6종목 진단을 다 했습니다. 8종목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남은 종목 진단하겠는데요. 요 종목들 이제 진단해 볼게요. 듣고 계십니까? 지금 잘 듣고 계신다고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알테오전 안 했나요? 알테오전 안 했어요? 알테오전 안 했네. 알테오전 해드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알테오전 빼먹었네요. 자,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제가 그러니까 세 종목과 같이 보라고 했어요. 알테오젠은 같이 봐야 될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GC셀. GC셀은 제가 자주 강조드린 종목이죠. GC셀 오늘 하락했습니다만 전혀 문제 없어요. GC셀 그리고 어떤 종목이지? 제가 알테오젠과 GC셀과 같이 보라는 종목이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오스코텍 상승과 눌림.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오스코텍과 알테오젠과 GC셀은 같이 보세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GC셀이 하락을 했지만 역시나 눌림 이후에 121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121선 터치 안 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은 어때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도 121선 안 왔잖아요. 눌림, 상승, 눌림, 상승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121선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매수가가 알테오젠 매수가 얼마예요? 43,000원대.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저항이 더블 저항이니까 강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44,100원입니다. 44,100원. 자,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겠죠. 규동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6번 입력 바랍니다. 6번. 잘 듣고 계시는 분들 6번 입력 바랍니다. 몇 분이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자, 다음 종목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LNF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가 오르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자, 6번 계속 입력 바랍니다. 듣고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 확인하겠습니다. 자, LNF는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이 봐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제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 저항에 딱 부딪혔죠. 자, LNF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길게 보지 마시고 자, LNF 23만원대 사셨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은 여기서 부딪혔죠. 여기서 부딪혔죠. 네, LNF는 거기까지 못 갈 수 있습니다. 지금 21선 저항이 있고 기준선 저항이 있죠. 기준선이 조금 더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기준선 저항까지 보고 대응하실 걸 바랍니다. 19만 8천 원입니다. 19만 8천 원. 아시겠습니까? LNF 19만 8천 원에 대응하시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오른다면 여기를 맥시멈 포인트로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이 부딪힌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20만 6천 원입니다. 20만 6천 원. 19만 8천 원, 20만 6천 원. 두 개의 저항값을 안내 드리니까요. 그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로보로보 우리 메린라테 감사합니다 님이신데요. 매수가가 만원 20%. 자, 높게 사셨어요. 높게 사셨는데요. 금들 패턴이죠. 급등 후 눌림. 그 다음 상승 가능성 없죠. 로보로보는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급등이 나타났던 급등의 양봉의 저가를 깨지 않았다. 눌림 이후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241이라는 자리 보기 전에 먼저 왼편에 보이는 구름장 상단 여기 딱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매도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매도 목표가는 7550입니다. 7550. 매대님 아시겠죠? 조금 손해라도 7550에서 전량 매도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인콘입니다. 인콘 우리 2번이나 수익 냈었는데요. 그쵸? 인콘 2번이나 수익 냈는데 눌림이 깊었죠. 인콘도 3중 바닥입니다. 이렇게 3중 바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겠지만 3중 바닥이에요. 자, 우리가 샀죠. 1120원 무방이나 VOI나 다 샀던 종목인데요. 이제 세 번째 수익을 내봅시다. 자, 눌림, 급등 후 눌림. 자, 급등 후 눌림. 급등이 중간중간 나타나죠. 이렇게. 급등, 눌림. 또 급등, 눌림. 또 급등, 눌림. 자, 1차는 여기죠. 1차는 여기인데 혹시라도 횡보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 구간까지 보겠죠. 주봉에서 보면은 딱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쁜 컵은 이런 거죠. 이쁜 컵은 이런 건데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쁜 컵 위드 핸들 베이스 컵,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거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인코는 1차로 봤을 때는 매도 포인트를 여기 61선과 구름장 하단 자리, 그 다음 2차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재난 재해 관련 종목입니다. 재난과 관련 종목입니다. 자, 6번의 입력 의미는 6시라는 의미입니다. 6시. 자, 내일 제가 이제 도너리스타가 원래 6시 반에 했잖아요. 그래서 월화 할 텐데 가급적이면 월화를 6시 할 거예요. 근데 화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내일은 진행을 안 합니다만 일단 월화 6시로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화입니다. 월화 6시입니다. 내일은 화요일인데 내일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하지만 월화 6시, 그래서 제가 6번으로 입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콘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대유 에이텍. 대유 에이텍은 대유그룹인데, 자, 대유 에이텍이 오늘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다행히 상승을 했는데, 이게 위니아 쪽이죠. 대유 위니아, 또 뭐냐, 위니아 에이텍 이렇게 같은 그룹이에요. 그룹인데 참 도깨비 같네요.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상승을 하죠. 120선 부딪혔죠. 눌림 주어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은 구름층과 120선 넘어가야 돼요. 이 위로 넘어갔을 때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요. 대유 에이텍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적자를 보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매출액이 1조 6천억 나와요. 자, 다음 매도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대응하세요. 여기입니다. 자, 매수가가 얼마예요? 1039원인데요. 매도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40원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에서? 838원에서 매도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838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나노 CMS. 나노 CMS는 코로나가 창궐할 때 크게 올랐었어요. 얼마까지? 1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나노 기술로 코로나 사멸 기술, 멸균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매출액이 부진합니다. 매출액이 부진해요. 100억이 안 나와요, 매출액이. 그래서 짧게 보십시오. 나노 CMS는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 상승하더라도 121선까지만 보고 대응하셔서 안내드립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는 여기 매도 포인트가 있죠. 여기가. 근데 여기는 약한 저항이라 보는 거예요. 약한 저항이고 좀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궁극적인 매도 포인트는 24,500원. 3만원대 매수하셨는데 써님 24,500원 기억하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도 최근 움직임이 좋았어요. 영화, 드라마 컨텐츠 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상승, 눌림, 상승 241 눌림, 그 다음에 또 눌림이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보나마나 60주선이겠죠. 그쵸? 보나마나 60주선 맞죠? 60주선. 그 60주선에서 밀린 거예요. 이제 다음은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다음은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될 수 있어요. 241선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매수가가 9,510원인데요. 다음 매도 대응은 241선 부근, 기준선 부근 이렇게 9,900원에서 9,950원 사이에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9,900원부터 9,950원입니다. 다음 신성 ENG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인데요.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락의 마침표를 찍을 자리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락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좀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봉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한번 길게 봅시다. 길게 보면 지금 전저점 다 깼잖아요. 그쵸? 여기를 깨버렸어요. 이걸 깨면 안 되는데 깼단 말이에요. 깨서 이제 저점 지지받을 자리로 가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신저점을 갱신하잖아요. 신저점을 갱신하면 주봉에 이렇게 요선을 따라서 여기 요선을 따라서 하락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런 자리가 매물대 지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성이인지는 말이죠. 1200원대 그 다음에 1100원대 1100원대 1200원대 사이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노릴 자리입니다. 아직은 손절 대응하지 마시고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왔을 때에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때 매수해서 그 다음에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을 하더라도 버티면 기회가 온다. 지수가 웅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1분기에 하락을 하게 되면 앞으로 괜찮다. 그래서 하락의 마침표를 1분기에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현재는 인버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락의 마침표 찍는 자리가 다가와요. 신성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1,100원부터 1,200원 자리를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올해 2,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매수가 2,200원인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최종 목표가 2,150원 잡고 대응하십시오. 2,150원. 그리고 제가 안내드리는 1,100원, 1,200원 사이 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I테크. 자, CI테크가 1,110원이죠. 매수가. 자, CI테크가 이제 소형주인데 이 종목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저거죠. 키오스크. 키오스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은 사실이죠. 네, 무인 시스템인데 이것도 키오스크니까. 근데 지금 저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매수를 했어야 될 자리예요. 급등 후 눌림. 그 다음에 1차 저항 여기, 2차 저항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매수가 1,100원인데요. 자, 호시님, 매도 목표가가요. 1차 저항이 925원이고 2차 저항이 1,100원이에요. 1차 925원, 2차 1,100원.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JW 홀딩스. 자, JW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매수가 5,420원. 저평가 종목이죠. 영업이익이 600억대 나와요. 지금 보십시오. 120 타고 가다가 눌렸다. 눌림 자리가 61선이에요. 그 다음 상승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매도 목표가 내드리겠습니다. 3,340원. 3,340원. 이게 1차 매도 포인트. 3340 1차 매도 포인트. 2차 매도 3450. 3340 2차 3450. 이렇게 대응하시는데 근데 매수가가 높죠. 5420. 그럼 주봉에서 보고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봉 목표 자리 여기입니다. 4,000원 부근 3,950원입니다. 3,950원. 아쉽지만 거기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디지털조선. 디지털조선은 자, 급등이 나타났을 때 자, 여기서 급등 눌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급등. 그럼 지지를 어디서? 기준선 안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선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 관점이죠. 2,700원대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나서 그 다음 가는 거 뭐예요? 이렇게 고점, 추세 연결선. 매도 대응은 2,850원부터 2,900원 사이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심플하죠? 심플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심플하게 안내 드리는 거예요. 자, KT 33500에서 매수하시는데요. 급락을 했네요. 33500 현재 32500인데요. 이제 지지를 어디서 받겠는가?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죠.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31700 자리. 자, 31700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고, 반등이 나타나면 이 박스를 보고 대응하십시오. 31700 추가 매수 자리, 매도 목표가는 33800. 자, 머니 조아님 아시겠죠? 33800. 요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익 IPS. 자, 원익 IPS 매수가가 32,000원, 비중 20%네요. 자, 원익 IPS는 제가 이 자리를 안내드려요. 이 자리가 이제 매수를 저울질 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해서 23,800원, 23,900원 거기 오면 매수할 자리예요. 매수할 자리인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 매도 대응은 얼마? 27,400원이죠. 27,400원. 매수 자리는 바로 이 자리. 여러분 개별 종목들이 다 이런 차트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유형의 차트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쇼박스를 안내드렸죠. 쇼박스도 같은 차트잖아요. 그렇죠? 원익 IPS도 지금 같은 차트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할 자리는 23800, 23900, 매도 목표가는 이제 고점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만나는 자리. 현재는 27400 자리로 보입니다. 다음 이수화학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 5%. 제가 이수화학에 대해서 자주 안내드리는데요. 매수와 단계입니다. 얘가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고 매도 자리는 바로 여기 1차로는 22,500원, 2차는 25,500원. 심플합니다. 22500, 25000 여기가 매도 대응할 자리. 현재 18,000원 초반은 매수할 자리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서브TND. 나라님 원래 안 해드리는데 해드리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진단이 신청이 끝났는데 서브TND까지 해드립니다. 서브TND 자산 관련 종목이죠.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을 대변을 못 해주지만 자산 가치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4,400억대다. 자, 여기죠. 241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150원. 8,150원 잡고 대응하셔서 안내드립니다. 자, 진단 다 했죠? 전체 종목 다 진단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은 다음 기회 때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자, 돈놀이 포트. 이거 돈놀이 스탁을 하고 있으니까 돈놀이 포트 쓰기도 싫다. 자, 오종목 TV로 바꿉시다. 자, 오종목 TV입니다. 오종목 TV 공략주로 봅시다. 자, 오종목 TV 공략주 뭘로 안내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요겁니다. 화장품 주문자 표시 제조 개발, 잉글우드랩 인수, 한국, 중국, 미국의 생산 거점 확보, 중국의 전면적 리오프닝 수혜 기대. 자, 어떤 종목일까요? 아시는 분? 이 종목 뭘까요? 자, 이 종목 뭘까요? 이 종목 뭘까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거 뭘까요? 아시는 분? 이 종목 뭘까요? 아, 갱무님. 아, 그냥 아셨어요. 그냥 답이 나왔네요. 갱무님이 맞췄어요. 다른 분요? 아시는 분?
갱무님 답을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이 종목? 한 분만 더. 자, 이 종목 뭐예요? 지금 올린 거. 잉글우드랩을 인수한 회사. 뭐 회사? 네, 써니캔이 맞았습니다. 코스메카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자, 이 종목이거든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공략주로 안내 드립니다. 오늘 무방에 공략해서 지금 수익 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어떤 관점에서 안내 드렸을까요? 기준선 지지를 딱 받는 거예요. 기준선 지지. 자, 2차 급등이 나온 종목의 지지가 기준선 지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1차 급등, 눌림, 21선 지지. 2차 급등, 눌림, 21선 지지. 3차 급등, 눌림, 기준선 지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준선 지지 받으면서 내일 상승하면 이제 내일 입절할 텐데 아래 꼬리 달았죠. 그래서 공략 가격은 이미 우리는 공략을 했습니다만 9,700원 전후원짜리 전후 이렇게 보고 오늘 공략할 종목 오늘 이미 공략했습니다만 공략할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안내를 드리고 수급 상황도 괜찮죠. 외국인이 연속 담았고 그리고 수익도 이익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200억대 영업이익 시가총액 1,000억 저평가된 기업 이 코스메카 코리아 공략을 해서 조만간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이 유익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7번 입력 바랍니다. 7번. 자, 7번 입력하면서 우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제 개인 일정 때문에 오정보TV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매주 월화 6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오후 1시 반에 또 시황방송 진행할 것입니다. 자, 오정보TV는 월화 6시 그 다음에 시황방송은 목요일날 오후 1시 반 이 3개의 시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모두 7번 입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